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에서 1.5조 달러 규모의 22년도 연방정부 예산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자금이 포함된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156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지원 조항은 제외가 되었고, 백악관은 새로운 코로나 자금 지원안을 승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미국인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 하원은 러시아산 석유와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을 찬성표가 아주 높게 나왔네요. 414표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2월달 CPI 예상치가 7.9에 부합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7.5에서 7.9% 정도로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가의 주요 원인은 주거비와 음식료 부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럽 소식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APP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할 것이다 라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월 400억, 3분기 월 300억 유로, 4분기 월 200억 유로 규모였던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를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일정을 4월 400억 유로, 5월 300억 유로, 6월 200억 유로로 조기 종료할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네요. 어, 라가르드 22 총재가 러시아 전쟁이 경제 전망에 하방 압력을 작용하고 있으며 자산 매입 종료 후 얼마 후 점진적으로 금리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물가 경로상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네요. 예, 달러 인덱스 추이는 98.53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2월 CPI 급등세가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4차 회담에서 휴전 협상이 결렬된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99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했던 이 물가 영향성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유가는 배럴당 105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기존에 합의한 증상 방침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화 우려 때문에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중국도 약간씩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중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중국의 입장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리커창 총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로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네요. 과연 이제 얼마만큼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매우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무슨 요구를 했길래 마크론, 푸틴 납득 어려운 휴전 조건이 좀 있었다라고 했었는데요. 푸틴과 1시간 동안 통화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푸틴이 납득할 정도는 않는다. 수용하기 어려운 휴전 조건을 내걸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힘들어 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많은 실패 비용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봐도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지도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상충할 수 있는 뭔가가 서로 교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조만간에 오죠. 뭐 다음 주 정도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 것인데요. 보게 되면 JP 모건이 러시아의 16일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좀 커져가고 있다. 7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1억 1,700억 달러의 이자 상환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건 1998년 이후 첫 번째 디폴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800조 원에 따른 측면이 이제 준비금은 보유하고 있는데 부채에 상환할 현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미국의 제재가 좀 강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무제한 루블화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지급을 할 때도 달러로 줄 것이냐 아니면 루블화로 줄 것이냐에 따른 뭐 계약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루블화로 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하나인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10단계나 강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신용에 따른 평가가 매우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그 다음에 이자 부분도 상당량 있게 페널티가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따른 등락폭이 매우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왜 비트코인의 영향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소수몽키님 거의 출처 부분을 인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는 전세계 협공 약간의 좀 고립되고 있다. 뭐 러시아 외국 은행에 물린 자금만 146조 원의 이제 회수 고심이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 은행, 러시아의 익스포저가 각각 250억 달러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이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매 요청이 나와 주게 되면 보유한 현금을 내주거나 자산 매각을 팔아야 되는데 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98년도 때 러시아 루블 위기 때도 러시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캐피탈 펀드 매니지먼트 파산 위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유럽 회사들이 좀 많은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엮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의 의미를 비트코인 쪽으로 좀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테더가 이번에 기업 모금 비중을 좀 빠르게 줄였죠. 줄이면서 본인의 손해율 부분에 따른 측면을 어떻게 또 자산의 그런 준비금의 손해 비율을 얼마만큼 어디에서 충당해가지고 메꿨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손해율 비율도 분명히 나중에 회계감사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했었을 때 리스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분명히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테더뿐만 아니죠. USDC도 약간의 그런 비중이 좀 더 쏠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른 문제점이 좀 없길 바라겠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의 코인 회사들에 따른 자금의 압박이 생각보다 좀 심해질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이런 투자 회사, VC 회사나 그 다음에 기타 금융 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기존의 손해율이 좀 많이 났던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실채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또 신생에 투자하는 부분 규모도 매우 축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코인 회사들에 따른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고립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이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 코인 부분 또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건으로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더 길어지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또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 또 이 내용만 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이 정도 선으로 설명을 하고 좀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 상원 의원에서 암호화폐 우호 법안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최고 스텝을 자본이득세 과세 제외를 한다고 하는데요. 포인트는 최대 6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을 해서 일상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 청구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국내 쪽은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거의 카드와 비슷한 형태의 성향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600달러면 대충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만 못해도 한 66만원 정도 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제 시스템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채굴 난이도가 약간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하락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채굴기가 생각보다 공급 부분이 좀 계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급하기가 좀 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약 2만 개 비트코인이 출금이 됐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좀 될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생각보다 자금에 있는 그런 동맥경화 형태로 묶이다 보니까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코인 쪽에 대한 자금을 어느 정도 좀 빼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오히려 힘이 좀 더 강하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다소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에이다의 뭐 유니버스 디파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뭐가 가장 인기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에이다를 좋아하시는 에이다 또 팬층이신다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또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약간 생각을 좀 더 해보신 다음에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겠고요. 빗썸에 아발란체 입금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인 확인이 좀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X체인만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C체인이나 P체인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에서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네오플라이가 출시한 코인이 있는데 네오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통 정책을 보게 되면 향후 6개월 동안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이제 대략 1,100에 거의 3,000, 4,00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6천, 8천, 거의 6개월간 그 엄청난 양이 많이 나오게 되네요. 대충 계산만 해봐도. 대략적으로 아마 이렇게 꽤 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핀 현재 가격이 약 24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3월 기준으로 최대 유통량이 1100만 개로 잡혔을 때 약 2억 6천 달러, 3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쟁글 부분에 공시로도 나와져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초기 유통 라고 물량 다 풀리면 그 다음 어떻게 보면 8월 이후를 넘겨서 투자하는 게 가장 괜찮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베리 실버트가 얘기했던 걸 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됐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금융자산 가격 조정이 나왔고, 품질 향상을 보게 되면 주식은 하락이고 고정 수입도 하락이고 부동산도 하락이고 현금 구매력도 하락이면 과연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겠냐? 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희망회로를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투자와 결제 시장 부분에 따른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구매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인플레가 생각보다 너무 세게 오면 그 구매력도 한계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인이 그만큼 뭐 할인율을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결제할 때 뭐 물건 살 때 뭐 40% 50% 할인 뭐 그렇게 뭐 들어가는 거는 전 보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면 뭐 더 많이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프리미엄 조건이 아니고서야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결제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적으로 보았을 때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서로 얽혀져 있는 그런 자산적 관계 때문에 오히려 그 자산적 관계에 따른 동맥 경화로 오히려 가장 순번을 정해가지고 아마 자산을 유동성을 위해서 매각을 조금 진행을 할 것인데, 그게 아무래도 코인이 가장 빠르게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따른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금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장기전에 따른 생각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월 금리 인상 25bp 50.8, 3월 금리 인상 50bp 49.2였는데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이제 이게 오히려 50bp 인상이 여전히 0%의 수렴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얘기했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민첩하게. 우리는 그때 상황 보고 민첩하게, 그러니까 그때 기자회견 나왔던 게 중요하지 않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 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관계 종식, 수입품 고관세에 따른 부과를 하게 되면 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겠죠. 물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도 어떻게 보면 중간재 제품이나 뭐 원료 이런 수급 부분이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인플레도 좀 작용을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서도 이런 관세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품에 따른 차기 세컨드로 이제 물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원재료를 미리 출구를 만들어 놨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나라마다 그런 준비를 좀 못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의 매우 주관적인 차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매수를 하셨던 분들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FMC 일정이 일단 코앞이 있죠. 그게 디폴트 일정하고 거의 근사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명히 또 회담이 중간에 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디폴트 부분이 만약에 일어났었을 때 또 증시나 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논리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러시아 징수 많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코인도 같이 내려갔죠. 유럽 증시 불안해지니까 엄청나게 급락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같이 밀렸죠. 네,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주는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두 번째 전략을 써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좀 해보자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걸 그 이후에도 좀 해보면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협상이 만약에 올해 다음 주에도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건 계속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거치기 때문에 일정 이 말의 의미는 또 대응이라는 말이죠. 네,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다 모든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면 그런 게 악재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회담에 따른 희망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게 희망이 없어지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디폴트 부분도 안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정작 진짜로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일시적이라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코인한테도 분명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줍줍을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